안녕하세요, 아웃도리안 이한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등산화 리뷰에 이어서 등산복 리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영상 10도에서 영하 10도까지 입고 다니는 복장들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옷들은 이걸 꼭 사라, 이 제품을 꼭 사라,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런 기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와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런 순서로, 이런 상황에 따라, 이런 용도로 이용하셔라,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러분께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리뷰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꺼운 패딩 하나를 이렇게 입는 것보다 얇은 옷 여러 겹을 껴입는 게 훨씬 좋다. 등산은 운동 시간이 길고 중간에 마음대로 그만두기도 힘들고 계절에 따라서 저체온증이나 열사병 등 위험성이 있어서 땀을 식히고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겹을 껴입으면 두꺼운 옷 하나를 입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 몇 개는 벗고 몇 개는 다시 입고 그런 것들이 자유로우니까 땀도 더 잘 마르고 아무래도 체온 유지에 더 용이한 면이 있겠죠. 두 번째, 등산복을 구매할 때는 평소에 본인 옷 구매 기준에서 소재의 비중을 30% 이상 올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본인이 평소에 소재 10%, 디자인 60%, 가격 30%의 비중으로 판단하고 의류를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등산복을 구매하실 때는 소재 40%, 디자인 30, 가격 30 이나 소재 40%, 디자인 50, 가격 10 정도의 비중으로 판단하고 구매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제 가볍게 3-4시간 이하 서울권 산행만 하신다면 딱히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경기권 산만 가도 소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등산복 소재는 가볍게는 등산 후 악취 문제부터 좀 심각하게는 저체온증의 위험이나 조난 시 생존 가능성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한국산에서 무슨 조난이냐 이렇게 웃으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국내에서 한 해에 산악사고가 약 10,000건씩 일어나고 그중 조난만 2,000건이 넘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산 다니는 동안 헬기 뜬 거 직접 본 것만 10번이 넘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이 등산복을 구매하실 때 꼭 엄청나게 비싼 소재를 쓰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소재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아웃도어에서 메이커는 괜히 메이커가 아니다. 방금 전에 소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소재를 어떻게 봉제하고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 예를 들면 같은 내수압 1000mm, 투습력 10,000g 소재를 사용을 하더라도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부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실질적으로 제품이 나왔을 때의 결과는 아주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아웃도어 제품들 말고 그냥 명품들 중에서는 저거 1,000만원짜리 유명 명품이라는데 가방이 열고 닫기도 힘들고, 저게 왜 저 시계는 1억짜리라는데 소재도 그냥 스테인레스고 예, 별로 쓰기도 불편하고 그런 것들도 꽤 많잖아요. 그냥 감성으로 이렇게 사는 것들. 아웃도어 브랜드들, 고산에 등반대를 보내는 유명하고 오래된 브랜드의 고가 상품들은 설사 디자인은 구릴 수가 있어도 기능성과 사용성에선 떨어질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해서는 아예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옷을 입고 그런 험한 산들을 다니다 보면은 딱 이렇게 성능이 느껴지잖아요, 피부에. 진짜 옷 때문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물론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가격 거품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몇몇 브랜드들의 가격 거품은 좀 과한 면이 있긴 하죠. 외국 브랜드 중에선 우리나라에서만 너무 비싸게 파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그런 거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또 우리가 좀 잘 찾다 보면 이렇게 소재와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데도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좋은 옷을 저렴하게 파는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들도 꽤 있어요. 그런 브랜드들 중 하나를 제가 바로 다음 순서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 호프일사의 키나발루 남성 집티. 이 호프일사는 수치상으로 내수압과 투숙력이 세계 최상위권인 소재 힐텍스를 자체 개발한 기술력이 있는 국내 중소기업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쭉 보면 진짜 원단하고 부자재 쓰는 거는 유명 브랜드 뺨칩니다. 거기다가 가격까지 저렴하죠. 그래서 정말 좋은 브랜드라고, 최고의 브랜드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유명하지 않을까요? 그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있겠죠. 마케팅도 마케팅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소재는 센스필드 원단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센스필드 원단의 기능은 흡판, 속건, 항취,
라서 영상 10도에서 영하 10도까지 있는 첫 번째 겹옷으로서 뭐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세 가지 기능이 모두 뛰어난 편입니다. 원단 자체도 좋은데다가 이 옆라인 배색 부분, 여기 보시면 이 옆라인 주황색 배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땀 흡수력과 항균 처리를 쓴 공법을 사용을 했어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실사원 면에서도 이거 입으면서 땀 때문에 뭐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거나 뭐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 질감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듀폰사의 소로나 소재보다는 조금 거친 면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약간 거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신경 쓰일 정도로 뭐 거칠거나 하진 않고 그래도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집업티라서 이렇게 올리고 내림으로써 체온을 조절하는 데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올리고 내리는 지퍼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YKK사에서 만든 지퍼라서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자, 이렇게 원단, 부자재, 봉제까지 다 좋은데 거기다 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원가가 2만원이고 지금 할인해서 만원이에요. 물론 이제 사이즈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첫 번째 겹옷으로 정말 완벽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하지 않느냐.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뭐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누가 자랑스럽게 겉에 입고 다니겠습니까, 이 옷을. 제가 그나마 안에 입는 옷이라서 산 거지 이걸 겉에 입는 옷이라고 절대 안 샀죠. 못 샀죠. 근데 진짜 이 디자인 진짜 어쩔 겁니까 이거, 이 색감하면. 제가 진짜 호프일 기술력 있고 좋은 원단에 합리적인 가격, 너무 애정이 가는 기업이에요. 정말 좋아서 충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마케터랑 디자이너 꼭 좀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심해요. 어쨌든 이거 저는 잘 안 보이게 겉옷 밑에다가 꽁꽁 숨겨가지고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능성 면에서는 아주 최고의 옷이에요. 두 번째, 블랙야크사의 로럴 베스트입니다. 아까 등산복은 소재 신경 써서 구매하시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소재 별로 신경 안 쓰고 입수했습니다. 사실 산 건 아니고 요게 작년 송기정 마라톤이라는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그 송기정님 다들 아시죠? 그 강정기 때 마라톤 우승하시고 가슴에 일장기 때문에 눈물 흘리셨던 분, 그 송기정 선생님 기념하는 평화 마라톤 대회가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정의 참가비를 내면은 요 이쁜 조끼를 준다고 하길래 냉큼 제가 참가를 했고요. 물론 이제 역사적 의의에도 공감을 해서 했지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래서 제가 생애 처음으로 마라톤을 하는데 하프 코스를 20km가 넘는 코스를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어쨌든 완주는 해서 그래도 굉장히 뿌듯하긴 했고요.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딱 보시면 예쁘죠? 색깔도 너무 하얀색 너무 예쁘고 진짜 디자인도 예쁘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쁘고 또 따뜻해요. 그래서 이쁘고 따뜻해서 자주 입긴 합니다. 근데 이게 장점의 전부예요. 이쁘고 따뜻하다. 단점은 원래 플리스 소재가 잘 젖지 않고 젖어도 빨리 마르는 게 특성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제품은 잘 젖지는 않는데 한번 젖으면 잘 마르질 않아요. 거기다 플리스 소재가 원래 특수 처리한 거 아니면 방풍이 안 되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바람이라도 들면 진짜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실사용 때 제가 땀이 좀 난다 싶으면 바로 벗어서 가방에 넣어요. 입고 있으면 체온이 더 뺏기니까요. 뭐 거의 공짜로 얻은 제품이라서 큰 불만 없습니다만 좀 아쉽죠. 그래도 이쁘니까 사진용? 제가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 칸투칸사의 P506 듀얼 시스템 클라이밍 팬츠입니다. 칸투칸사는 아실 분들은 다 아실만한 준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원가 공개까지 하는 정식 마케팅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은 좀 아웃도어 브랜드라기보단 아웃도어와 일상복 두 분야에 이제 걸쳐 있는 브랜드인데, 예전에는 조금 전문적인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포지셔닝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 꽤 전문적인 아웃도어 상품들도 만드시곤 했어요. 이 바지도 그런 시기에 만들어진 바지입니다. 자, 여기가 무릎 부분인데요. 이 무릎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탄복에 사용되는 케블라 소재, 이 케블라 소재를 사용해서 내구성 면에서 굉장히 강화를 했고요. 이 무릎 부분 같은 경우에 등산할 때 굉장히 가장 많이 움직이는 곳이고 마찰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사용을 함으로써 내구성을 올렸다는 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기본 소재 같은 경우에도 신축성도 좋고 내구성도 제가 이 바지 5년을 입었는데 뭐 딱히 큰 뭐 보일만한 흠집 같은 게 없습니다.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내구성에 민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약간 보들보들하고 땀 흡수가 잘 되는 소재를 사용해서 착용감이 굉장히 좋고, 땀이 또 많이 나는 이런 허리 쪽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써서 또 통풍도 잘하게 해놨어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죠, 그죠? 주머니는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주머니에 모두 열고 닫기가 편하게 이렇게 꼬리가 달려있는 지퍼도 있고요. 그리고 허리끈, 이 허리끈 같은 경우에는 좀 빡빡해요. 약간은 빡빡해가지고 너무 쉽게 끈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끈이 쉽게 풀리거나 세탁을 할 때 막 이렇게 구멍에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없게 이렇게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바지인데다가 가격대는 7만원. 뭐 엄청 싼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소재도 복합적으로 쓰고 기능성도 좋고 디자인을 잘한 등산 바지 치고는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 바지 저는 오랫동안 너무 잘 입고 있는데, 이 바지의 특별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거죠. 품절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재생산될 가능성도 없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칸투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전문적인 아웃도어 쪽의 제품들은 거의 내지 않으시고 이제 일상복과 아웃도어의 경계에 있는 제품들을 주로 내시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품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런 소재, 이런 소재들로 이런 처리가 되어 있는 등산 바지들이 진짜 실사용에서도 굉장히 좋다, 등산의 질을 올려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라고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그리고 굳이 뭐 단점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단점이라고 하긴 뭐한데 이게 기모 바지는 아니에요. 기모 바지는 아니라서 영하의 날씨가 되면은 바지 안에 좀 타이즈를 입어야 됩니다. 그 타이즈나 뭐 이렇게 속옷, 많이 추울 때나 이제 여름에 이너웨어로 입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빼서 나중에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